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날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 시내 곳곳을 물들였습니다. 시민사회는 신공항 조기 착공을 바라는 의미를 담은 염원의 벽을 만드는 등 부울경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5개 보건소, 5개 요양병원에서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했는데 접종 현장에서는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확실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고 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망 유지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도 착공이 가능하며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하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 특별법 부칙에 따라 김해 신공항 건립 사업은 폐기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주요 내용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남권의 발전을 위해 조기 착공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울경 주민들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계속되는데요.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 그 결전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이어진 시민 희망의 메시지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는 순간 해운대구 구남로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산의 부활을 꿈꾸고 동부가 제1의 도시 부산으로 출신과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을 바라는 모습은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 안 가도 되고 부산에서 공항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덕 신공항이 되면 부산은 동부가 제1의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덕 신공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 국민행동추진본부는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부울경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최근 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국회 방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25일에는 부산에 방문한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시청 앞에 가로 20m, 세로 3m 이상의 염원의 벽 건립을 추진하고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면 시민 바람을 담은 염원의 벽을 공항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800만 시도민의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화려한 부활의 날개를 짓기 위하여 염원의 벽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덕 신공항이야말로 부울경의 미래요, 발전이요. 가덕 신공항이 되어야만 진정한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를 물들인 시민들의 염원과 함께 특별법 통과로 급물살을 탄 가덕도 신공항의 본격적인 항해는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그동안 부산의 모든 지역사회가 함께 가덕 신공항 건설에 한 목소리를 내왔는데 드디어 그 뜻깊은 첫발을 뗐습니다.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의 각계각층이 그동안 수많은 성명과 기자회견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전국에 알려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특별법 통과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의 염원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50만 부산 시민과 국회의원님,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 월드 엑스포 박람회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전화 연결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어떻게 보는지, 또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의장님, 특별법 통과 직후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의장님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소감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15년 동안 부산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정말 뜨겁게 환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부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박차를 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가덕 신공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특별법 통과는 환영할 일이고 발표한 성명서에는 큰 산을 하나 넘은 것뿐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 많겠죠? 예, 이제 결국 신공항이 된다 하더라도 신공항과 연계된 우리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특히 2030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건설과 함께 마친 이후에 바로 이제 엑스포를 치루어야 되고요. 또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초광역권 이제 연합 특별 지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광역망을 구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이제 계속해서 많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는 앞으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됐기 때문에 그 특별법대로 신공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각종 조례들을 재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치권과 연계해가지고 그 사업 시행 시기를 좀 빠르게 앞당기고 또 절차를 더 간소화시키는 데에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네,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 나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여곡절을 겪어온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에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1년 신공항 건설 자체가 백지화됐다가 2016년에는 김해 신공항으로 추진이 됐고, 또 지난해에는 사실상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론은 났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본격적인 논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경남과 대구 경북을 아우르는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 사업 구상이 나왔습니다.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가 김해 돛대산에 추락한 사고로 안전한 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계기입니다. 하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됐습니다. 정치 논리로 신공항 건설이 무산됐다며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상황.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신공항 논란은 불붙었습니다. 공항의 위치를 놓고 부산 경남은 가덕도를, 대구 경북은 밀양으로 사활을 건 유치 경쟁과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공항의 위치 선정을 위해 2016년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벌였는데, 당시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 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이 김해 공항 확장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경남 밀양은 2위, 부산 가덕도는 3위로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가덕도는 경제성이 낮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발이 컸지만 집권당 소속이던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등이 김해공항의 확장안에 동의하면서 신공항 건설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민주당 지자체장이 잇따라 당선되면서 김해 신공항의 재검증이 공론화됐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안전과 소음 문제로 24시간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지만 당시 TK 반발을 우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국토부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부울경과 국토부가 국무총리실의 검증이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총리실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검증위가 김해 공항이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 결과였습니다. 김해 공항에 새로운 활주로를 내려면 충돌 위험이 있는 인근 산을 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김해 신공항 안의 백지화로 20년 돌고 돌아 우여곡절 끝에 가덕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추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5개 보건소, 5개 요양병원에서 65세 미만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했는데 역사적인 첫 접종 대상자들은 차분함 속에 접종을 한 뒤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보건소 등은 접종 현장에는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첫 백신 접종자는 해운대 은화노인요양원에서 일하는 50대 간호사 김순희 씨입니다. 숨이 좀 차시거나 아니면 몸이 가렵거나 아니면 기타 좀 평소랑 다른 증상이 있으시면 이를 바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조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을 마친 뒤 30분간의 관찰 결과 다행히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우려도 했지만 백신을 맞고 나니 오히려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독감 백신보다 아무런 들어간 느낌이라든지 주사 처치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불안감은 없었어요. 이 백신 맞고 난 후에는 약간 좀 마음은 좀 안도감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부산 진구에서는 20대 사회복지사 성민아 씨가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역시 의료진의 문진을 받은 뒤 차분하게 접종을 마친 성 씨는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며 안도를 표했습니다.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위험 시설이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너무 남일 같지가 않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백신 주사를 좀 맞으면서 좀 그나마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날 부산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460여 명. 3월 10일까지 백신 접종에 동의한 우선 접종 대상자 2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의 최일선, 구군 보건소들은 차질 없는 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 종식에 대한 희망을 아마 가지는 그런 첫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부산진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전담팀도 구성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고열이나 알러지 반응 등이 나타나거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증 이상 반응이 접수가 되면 그 역학 조사와 인과성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병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 질병청에서 국가 보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시민 70%인 237만 4천여 명의 예방접종을 완료해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이 지방의정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상곤 의원은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구민 헌혈의 날을 추진하고 헌혈 권장 조례를 발의하는 등 헌혈 권장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청년 기본 조례안 제정의 앞장선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